개인회생을 할 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더라도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든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형법상 사기죄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다음에 돈을 갚지 않으면 성립할 수 있는 죄예요. 사기라고 해서 거창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 실제로 법원에 이런 사건들이 매우 많이 접수되고 있고요. 돈을 빌리는 목적을 속이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우리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이 어머니 수술비로 사용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내가 곧 한 달 있으면 아르바이트로 한 임금이 들어와, 아니면 한 달 뒤에 내가 어디에서 돈을 받을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실 이 사람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건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어,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못 받게 되었으니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가 형사 고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린 다음에 개인회생을 바로 신청을 하면 돈을 갚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니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바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처벌받게 되는 사기를 우리가 통상 차용사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모든 차용사기가 형사처벌을 받느냐 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리고 통상적으로 3개월 내에 이자도 한 번도 내지 않고 원금도 하나도 갚지 않은 경우 그 3개월 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고소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은행에서 고소를 하냐? 자동차 회사에서 고소를 하냐? 기관들은 보통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사기죄로 고소하는 건 개인 채무들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라고 했을 때 그 개인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 깊이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관이라 하더라도 돈을 빌리고 한 번도 이자도 안 내고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관에서도 고소를 할 수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린 즉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도 기관에서 빌린 채무와 절차는 똑같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채무와 똑같이 한 사람의 채권자로 그냥 보고 같은 비율로 변제가 정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개인들이 고소를 많이 하게 돼요. 기관에서는 손실 처리는 하면 그만이지만 개인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게다가 개인 간 채무의 발생 원인들을 보면 대부분 그 이전에 친했던 분들이라든지 혹은 거짓말들이 상당 부분 끼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감정적인 원인에서도 고소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직전에 개인 간 채무를 먼저 해결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사적 변제로 인정이 돼서 청산가치에 반영이 돼서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을 갚지 마라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먼저 꼭 갚아야 되겠다, 혹은 내가 이런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채무는 특별히 내가 좀 먼저 변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조금 미리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부터 준비를 한다는 건 개인회생을 오늘 결정해서 내일 신청하는 게 아닐 거고 일정 기간 채무가 누적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금씩이라도 그분에게 나누어서 변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내일 개인회생을 하는데 그 전날 개인 채무만 먼저 갚는다. 그럼 법원에서는 이게 실제로 있는 채무를 갚은 것인지 아니면은 돈을 빼돌린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채권자는 모두 평등하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사적 변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채무로 인해서 채권자에게 사적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회생은 개인회생대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 고소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인회생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 채권자가 내가 이런 부분을 사기를 당했다 라고 법원에 또 의견서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사기성 채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액 변제하라고 법원에서 나올 위험성은 있긴 해요. 꼭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개인 채무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미리 상의를 해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고액의 물품을 할부로 구입하신 다음에 받은 물품을 즉시 중고로 팔고 할부금을 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해요. 혹여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돈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